1번의 특허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에 관한 발명이 있는 경우 그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을 수출하는 행위 자체는 특허 발명의 실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번,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이라 하더라도 대표자나 관리인이 정하여져 있다면 그 사단 또는 재단의 이름으로 출원 심사의 청구인, 심판의 청구인, 피청구인이 될 수 있다. 3번,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제외자라 하더라도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자의 이름으로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수 있다. 4번, 특허청 심사관이 의견 제출 통지서에서 출원인의 의견서 제출 기간을 지정한 경우 이 지정 기간은 출원인의 청구에 의하여 연장뿐만 아니라 단축도 가능하다. 5번, 특허권 및 특허에 관한 권리의 등록 신청 서류와 특허협력조약 제2조 7에 따른 국제 출원에 관한 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 우편물의 통신일부인에 표시된 날이 분명하다면 표시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정답은 5번입니다. 2번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번, 특허 출원 후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는 상속, 그 밖의 일반 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 출원인 변경 신고를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2번, 특허 출원 전에 이루어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는 그 승계인이 특허 출원을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3번,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발명의 완성과 동시에 발명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되지만 이는 재산권으로 양도성을 가짐으로 계약 또는 상속 등을 통하여 전부 또는 일부 지분을 이전할 수 있고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전하기로 하는 계약은 명시적으로는 물론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 4번, 정부는 특허 출원된 발명이 국방상 필요한 경우에는 특허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국방상 필요한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수용할 수 있고 특허하지 아니하거나 수용한 경우에는 정부는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5번, 동일한 자로부터 동일한 발명 및 고안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및 실용신안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둘 이상인 경우 그 승계한 권리에 대하여 같은 날에 특허 출원 및 실용신안 등록 출원이 있으면 특허 출원인 및 실용신안 등록 출원인 간에 협의하여 정한 자에게만 승계의 효력이 발생한다. 정답은 2번입니다. 3번, 신규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번, 발명의 신규성 판단에 제공되는 대비 발명은 반드시 그 기술적 구성 전체가 명확하게 표현된 것뿐만 아니라 미완성 발명이라고 하더라도 그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기술 상식이나 경험칙에 의하여 쉽게 기술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신규성 판단을 위한 선행 자료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2번, 선택 발명의 신규성을 부정하기 위해서는 선행 발명이 선택 발명을 구성하는 하위 개념을 구체적으로 게시하고 있어야 하고 이에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선행 문헌의 기재 내용과 출원 시의 기술 상식에 기초하여 선행 문헌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선택 발명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3번, 구성 요소의 범위를 수치로서 한정하여 표현한 발명이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과 사이의 수치 한정의 유무 또는 범위에서만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한정된 수치 범위가 공지된 발명에 구체적으로 게시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그러한 수치 한정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주지 관용의 수단에 불과하고 이에 따른 새로운 효과도 발생하지 않는다면 그 신규성이 부정된다. 4번, 발명을 논문으로 발표하더라도 신규성 상실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하는 경우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으나 제3자가 해당 논문을 읽고 동일 발명에 대하여 먼저 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인정받은 특허 출원은 선출원주의 위반으로 특허를 받을 수 없다. 5번, 제조 방법이 기재된 물건 발명의 신규성을 판단하는 경우 그 기술적 구성을 제조 방법의 기재를 포함하여 청구 범위의 모든 기재에 의하여 특정되는 구조나 성질 등을 가지는 물건으로 파악하여 선행 기술과 비교하여 신규성 결여 여부를 살펴야 한다. 정답은 4번입니다.
4번 분할 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분할 출원은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으며 원출원이 외국어 출원인 경우에 국어 번역문이 제출되지 않았다면 원문에 기재된 범위 내에서 분할 출원할 수 있다. 2번 분할 출원된 명세서에 기재된 발명의 내용이 분할 후 원출원서에 기재된 발명의 내용과 동일하다면 적법한 분할 출원이 아니라는 점을 근거로 거절 결정이 된다. 3번 분할 출원에서 자기공지 예외 적용이 주장을 하는 경우 그 증명 서류는 분할 출원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4번 분할 출원은 특허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에 청구 범위가 적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에 청구 범위가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분할 출원을 할 수 없다. 5번 분할 출원은 특허 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이후에도 가능하나 특허권 설정 등록을 받으려는 날이 3개월보다 짧은 경우에는 분할 출원을 할 수 없다. 정답은 3번입니다. 5번 특허 출원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특허 출원인의 의사에 반한 공지가 있어 이를 주장하고자 하는 경우 특허 출원서에 그 취지와 증거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나 보완 수수료를 납부하면 보정기간에 그 취지를 적은 서류 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2번 묵권리자의 특허 출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특허 거절 결정이 확정된 경우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에 대한 심사 청구는 묵권리자의 출원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이후라도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일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3번 분할 출원을 기초로 특허법 제54조 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에 따른 우선권을 주장하고자 하는 경우 분할 출원을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우선권 주장 서류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4번 특허 출원에 대한 최후 거절 이유 통지에 따른 보정이 각하된 경우에 이에 대하여 독립하여 불복할 수 없고 심판에서 다투는 경우에는 특허 거절 결정에 대한 심판에서 다툴 수 있다. 5번 특허 출원인은 특허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의 청구 범위를 적지 아니한 변경 출원의 경우 특허법 제42조의 2 특허 출원일 등 제2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에도 변경 출원을 한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명세서에 청구 범위를 적는 보정을 할 수 있다. 정답은 1번입니다. 6번의 특허 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번 청구 범위가 기재되지 아니한 명세서가 첨부된 특허 출원에 대하여 특허 출원인이 출원 심사 청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부적법한 서류로서 반려처분 대상이 된다. 2번 출원이 법령에 정한 방식에 위반하였으나 반려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보정명령을 받게 되고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특허에 관한 절차는 무효가 될 수 있다. 3번 요약서는 특허 출원 서류의 일부로 필요적으로 제출되어야 할 서류이고 요약서에만 기재되어 있고 발명의 명세서에 기재를 빠뜨린 경우에는 보정을 할 수 있는 기간 내에 요약서 기재 내용을 명세서에 추가할 수 있다. 4번 특허 출원인은 출원 시에는 명세서에 청구 범위를 적지 않을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출원일, 두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 출원의 경우 최우선일부터 1년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명세서에 청구 범위를 적는 보정을 하여야 하고 출원인은 청구 범위를 기재하는 보정을 하여야 출원 심사 청구가 가능하다. 5번 특허법 제42조 특허 출원 제4항 제1호가 정한 명세서 기재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특허 출원 당시의 기술 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의 입장에서 청구 범위에 기재된 발명과 대응되는 사항이 발명의 설명에 기재되어 있는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특허 출원 당시의 기술 수준에 비추어 발명의 설명에 게시된 내용을 청구 범위에 기재된 발명의 범위까지 확장 또는 일반화할 수 있다면 청구 범위는 발명의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된다. 정답은 3번입니다. 7번 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관할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번 기역, 니은 2번 이은, 디귿 3번 디귿, 리을 4번 기역, 이은, 리을 5번 니은, 디귿, 리을 정답은 5번입니다.
8번 특허 출원 심사에 관할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심사관은 특허 결정되어 특허권 설정 등록된 특허 출원의 명백한 거절 이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특허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심사하여야 한다. 2번 심사관의 직권 재심사에 의하여 특허 결정을 취소한다는 사실이 특허 출원인에게 통지가 되기 이전에 특허권 설정 등록이 이루어졌다면 특허 취소 결정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3번 심사관이 특허 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도면의 일부를 직권 보정하면서 특허 등록 결정을 하였으나 특허 출원인에 의하여 의견서가 제출되면 특허 결정은 유지되나 직권 보정 사항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4번 특허 출원인은 특허 거절 결정 등본을 송달받고 재심사를 청구하였더라도 거절 결정 불복 심판 청구 기간 이내라면 이를 취하하고 거절 결정 불복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 5번 특허 출원인은 출원 공개 후 특허 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의 확정이 있더라도 출원된 사실을 알면서 출원된 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하고 있는 자에게 무효로 확정될 때까지의 특허 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의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은 2번입니다. 9번의 특허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추가 납부 기간에 특허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특허권의 설정 등록을 받으려는 자의 특허 출원은 취하한 것으로 본다. 2번 특허권의 설정 등록을 받으려는 자 또는 특허권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추가 납부 기간에 특허료를 내지 아니하였거나 보전 기간에 보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특허료를 내거나 보전할 수 있다. 3번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 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 심결이 확정된 해부터의 특허료는 납부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4번 특허청장은 특허료가 잘못 납부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납부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특허료의 반환 청구는 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5번 특허청장은 특허료의 감면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에 대하여는 산업통상자원 불용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받은 특허료의 세배액을 징수할 수 있다. 정답은 4번입니다. 10번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및 특허권의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번 단독으로 발명을 완성한 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일부 지분을 양도한 경우에는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특허 출원을 하지 않더라도 해당 출원은 거절되지 않는다. 2번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 다른 공유자와 경업관계에 있는 제3자에게 지분이 양도되면 다른 공유자는 불측의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만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있다. 3번 특허권의 각 공유자에게 민법상의 공유물 분할 청구권을 인정하더라도 특허법 제99조 특허권의 이전 및 공유 등에 반하지 아니하고 달리 분할 청구를 금지하는 특허법 규정이 없으므로 특허권의 공유관계에 민법상 공유물 분할 청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4번 특허권 분할 시 각 공유자에게 특허권을 부여하는 방식의 현물 분할을 인정하면 하나의 특허권이 사실상 내용이 동일한 복수의 특허권으로 증가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현물 분할은 허용되지 않는다. 5번 심판 청구서의 보정은 그 요지를 변경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공동 출원인 중 일부만이 심판 청구를 제기한 경우 나머지 공동 출원인을 심판 청구인으로 추가하는 보정은 허용된다. 정답은 1번입니다. 11번의 특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반도체 기술에 대해서는 특허법 제107조 통상실시권 설정의 제정, 제1항 제3호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비상업적으로 실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의 경우에만 제정을 청구할 수 있다. 2번 비밀 취급이 필요한 특허 발명에 대해서는 그 발명의 비밀 취급이 해제될 때까지 그 특허의 등록 공고를 보류하여야 하며 그 발명의 비밀 취급이 해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특허법 제87조 특허권의 설정 등록 및 등록 공고 제3항에 따라 등록 공고를 하여야 한다. 3번 특허 발명의 실시가 특허법 제2조 정의 제3호 남목에 따른 방법의 사용을 청약하는 행위인 경우 특허권의 효력은 그 방법의 사용이 특허권 또는 전용 실시권을 침해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방법의 사용을 청약하는 행위에만 미친다. 4번. 정부는 특허 발명이 국가 비상사태, 극도의 긴급 상황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비상업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특허 발명을 실시하거나 정부 외의 자에게 실시하게 할 수 있다. 5번. 청산 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의 특허권은 법인의 청산종결 등기일, 청산종결 등기가 되었더라도 청산사무가 사실상 끝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산사무가 사실상 끝난 날과 청산종결 등기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 중 빠른 날로 한다. 까지 그 특허권에 이전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산종결 등기일의 다음 날에 소멸한다. 정답은 1번입니다. 12번. 특허권 침해와 특허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번. 심결 취소 소송에서도 자백 또는 의제 자백이 인정되지만 자백의 대상은 사실이고 이러한 사실에 대한 법적 판단 내지 평가는 자백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특허 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제공되는 선행 발명이 어떤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자백이 허용되지 않는다. 2번. 특허권의 권리 범위는 청구 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원칙이나 청구항은 발명의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될 것이 요구되기 때문에 청구 범위의 기재만으로 특허의 기술적 구성을 알 수 없거나 알 수 있더라도 기술적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명세서의 기재에 의한 보충을 통해 기술적 범위의 확장 또는 제한 해석을 함으로써 특허권의 권리 범위가 발명의 크기에 맞게 실질적으로 정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번. 후 발명이 선 특허 발명의 요지를 전부 포함하고 이를 그대로 이용하되 후 발명 내에선 특허 발명이 발명으로서의 일체성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이용관계가 성립하고 선특허권자의 허락 없이 선특허 발명을 실시하면 이용침해에 해당하나 후 발명이 선특허 발명과 동일한 발명이 아니라 균등한 발명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4번. 청구항에 기재된 구성요소는 모두 필수 구성요소로 파악되어야 하며 일부 구성요소를 그 중요성이 떨어진다는 등의 이유로 필수 구성요소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 없다. 5번. 특허권 침해 소송의 상대방이 제조하는 제품이 특허 발명의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특허 발명의 청구 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침해 대상 제품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을 필요까지는 없다. 정답은 4번입니다. 13번. 일사부재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번. 확인 대상 발명의 일부 구성이 불명확하여 다른 것과 구별될 수 있는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다면 심판의 심결이 확정되더라도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가 명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나머지 구성만으로 확인 대상 발명이 특허 발명의 권리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심판 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 2번. 종전에 확정된 심결에서의 무효사유 외에 다른 무효사유가 추가된 심판 청구의 경우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지만 종전에 확정된 심결에서 판단이 이루어진 청구 원인과 공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사부재리 원칙 위배 여부의 관점에서 종전에 확정된 심결을 번복할 수 있을 정도로 유력한 증거가 새로이 제출되었는지를 따져 종전 심결에서와 다른 결론을 내릴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3번.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 심판의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일사부재리의 효력은 동일 사실 및 동일 증거에 의한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 심판 청구에 대해서도 그대로 미친다. 4번. 동일 사실이란 청구원인 사실의 동일성을 말하고 진보성의 결여를 이유로 하는 등록 무효 심판 청구에 대한 심결이 확정된 후 다시 특허가 미완성 발명 내지 기재불비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등록 무효 심판 청구를 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에 해당하지 않는다. 5번. 확정된 심결이 각하심결인 경우에는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없다고 정한 특허법 제163조 일사부재리 단서 규정은 새로 제출된 증거가 선행 확정 심결을 번복할 수 있을 만큼 유력한 증거인지에 관한 판단이 이루어진 후 선행 확정 심결과 동일 증거에 의한 심판 청구라는 이유로 각하된 심결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은 5번입니다. 14번. 예특허법상 심판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번. 기역, 이은, 디귿. 2번. 기역, 이은, 미음.
3번 기역, 디귿, 리을. 4번 이은, 리을, 미음. 5번 디귿, 리을, 미음. 정답은 3번입니다. 15번 특허법상 재심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당사자는 특허 취소 결정 또는 심결 확정 후 재심 사유를 안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하여야 하고, 대리권의 흠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 이 기간은 청구인 또는 법정 대리인이 특허 취소 결정 등본 또는 심결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2번 특허 취소 결정 또는 심결 확정 후 3년이 지나면 재심을 청구할 수 없으며, 재심 사유가 특허 취소 결정 또는 심결 확정 후에 생겼을 때에는 위의 3년의 기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3번 심판의 당사자가 공모하여 제3자의 권리나 이익을 사해할 목적으로 심결을 하게 하였을 때에는 제3자는 그 확정된 심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심판의 당사자를 공동 피청구인으로 한다. 4번 취소된 특허권이 재심에 의하여 회복된 경우 특허권의 효력은 해당 특허 취소 결정 또는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 청구 등록 전에 선의로 수입하거나 국내에서 생산 또는 취득한 물건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5번 취소된 특허권이 재심에 의하여 회복된 경우 해당 특허 취소 결정 또는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 청구 등록 전에 국내에서 선의로 그 발명의 실시 사업을 하고 있는 자 또는 그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자는 실시하고 있거나 준비하고 있는 발명 및 사업 목적의 범위에서 그 특허권에 관하여 통상 실시권을 가진다. 정답은 1번입니다. 16번의 특허 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번 침해 소송이 계속 중이어서 그 소송에서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확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침해 소송과 별개로 청구된 권리 범위 확인 심판의 심판 청구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볼 수 있다. 2번 동일한 특허 발명에 대하여 정정심판 사건이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에 있는 경우에 이를 이유로 상고심에 계속 중인 그 특허 발명에 관한 특허 무효 심결에 대한 취소 소송의 심리를 중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3번 특허권자가 정정심판을 청구하여 특허 무효 심판에 대한 심결 취소 소송의 사실심 변론 종결 이후에 특허 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정정을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정정 전 명세서 등으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 재심 사유가 있다. 4번 동일한 특허권에 관하여 2인 이상의 자가 공동으로 특허의 무효 심판을 청구하여 승소한 경우에 그 특허권자가 제기할 심결 취소 소송은 심판 청구인 전원을 상대로 제기하여야만 하는 고유 필수적 공동소송이다. 5번 법원은 특허 취소 결정 또는 심결에 대한 소 및 특허 취소 신청서, 심판 청구서, 재심 청구서의 각하 결정에 대한 소 또는 특허법원의 판결에 따른 상고가 대법원에 제기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취지를 특허청장과 특허심판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은 2번입니다. 17번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특허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국제특허출원서의 발명의 설명은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 범위가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 국제출원이 특허청에 도달한 날을 국제출원일로 인정하여야 한다. 2번 국제출원에 관한 서류가 우편의 지연으로 인하여 제출기간 내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러한 지연이 우편의 지연에 의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당해 서류는 제출기간 내에 제출된 것으로 추정한다. 3번 국제출원에서 우선일부터 1년 4개월과 국제출원일부터 4개월 중 늦게 만료되는 날 이내에 우선권 주장의 보정은 할 수 있으나 우선권 주장의 추가는 할 수 없다. 4번 국제출원에 대하여 특허청이 국제조사기관으로 지정된 경우에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선출원이 국어, 영어, 일본어 이외의 언어로 된 경우에는 국어 번역문을 제출할 것을 출원인에게 명할 수 있다. 5번 외국어로 출원된 국제출원에서 원문의 범위를 벗어난 보정은 특허 무효 사유이나 국어 번역문의 범위를 벗어난 보정은 거절 이유에는 해당하지만 특허 무효 사유는 아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18번 특허법에 규정된 벌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특허권 침해죄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비밀유지 명령을 국내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비밀유지 명령을 신청한 자의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2번, 특허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 감정인 또는 통역인이 특허 심판원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 감정 또는 통역한 경우에 그 사건의 특허 취소 신청에 대한 결정 또는 심결이 확정되기 전에 자수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3번, 특허 심판원으로부터 증인 감정인 또는 통역인으로 소환된 자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선서 진술 증언 감정 또는 통역을 거부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된다. 4번, 피해자는 침해 행위를 조성한 물건 또는 그 침해 행위로부터 생긴 물건을 받은 경우에는 그 물건의 가액을 초과하는 손해액에 대해서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5번,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비밀누설죄를 범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는 6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그 개인에게는 해당 조문이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답은 5번입니다. 19번, 갑은 자신이 발명한 발명 X에 관하여 학술논문으로 공개 발표하였고 얼마 되지 않아 을도 독자적으로 발명 X를 발명하여 학술논문으로 공개 발표하였다. 그 후 갑은 제1국 특허청의 발명 X에 관하여 특허 출원하였다. 갑은 우리나라 특허청의 제1국에서의 출원을 근거로 조약 우선권을 주장하면서 발명 X에 관하여 특허 출원하였다. 기하 국내 출원 A. 이어서 갑은 자신이 학술논문에 발표한 발명 X에 대하여 공지예외의 적용과 국내 출원 A를 기초로 국내 우선권을 주장하면서 출원하였다. 기하 국내 출원 B. 다음 설명에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번, 기역, 니은 2번, 이은, 디귿 3번, 디귿, 리을 4번, 기역, 이은, 리을 5번, 니은, 디귿, 리을 정답은 4번입니다. 20번, 실용신앙권 및 침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번, 등록고안의 청구 범위에 기재된 구성요소 중 일부를 권리행사의 단계에서 등록고안에서 비교적 중요하지 않은 사항이라고 하여 무시하는 것은 사실상 청구 범위의 확장적 변경을 사후에 인정하는 것이 되어 허용될 수 없다. 2번, 실용신앙권 침해금지 가처분에서 금지의 대상이 되는 침해 행위는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 바. 이러한 가처분의 효력은 특정된 침해 행위에 대하여만 미칠 뿐 신청인이 피보전 권리로 주장한 실용신앙권의 권리 범위 또는 보호 범위에까지 당연히 미치는 것은 아니다. 3번, 등록고안과 대비되는 고안이 공지의 기술만으로 이루어진 경우라 하더라도 등록고안과 대비하여 등록고안의 권리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이 경우에 그 등록 내용과 동일 유사한 물품을 제작 판매한다면 실용신안권 침해죄를 구성할 수 있다. 4번, 실용신안 등록 청구 범위를 정정하는 것이 그 청구 범위를 확장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구 범위 자체의 형식적인 기재만을 가지고 대비할 것이 아니라 고안의 상세한 설명을 포함하여 명세서 및 도면의 전체 내용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대비하여 그 확장이나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5번, 실용신안권 침해죄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정답은 3번입니다. 21번,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한 상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번, 소리상표를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사용하여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더라도 법률상 기능성이 인정되는 경우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다. 2번, 상표법 제33조 상표 등록의 요건 제1항 제7호의 기타 식별력이 없는 상표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면 등록받을 수 있다. 3번, 상표법 제34조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제1항 제7호의 적용에 있어 선출원 등록상표의 등록 여부 결정 시에는
식별력이 미약하였던 일부 구성 부분이 타인의 후출원 상표와 유사 판단 시 여부로 되기 위해서는 타인의 후출원 상표의 출원시를 기준으로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여야 한다. 4번.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한 기술적 상표는 상표법 제90조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제1항 제2호에 의한 효력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5번. 상표 등록 여부 결정시를 기준으로 본질적으로 식별력이 없는 상표가 과오로 등록된 경우 등록 후의 사용에 의하여 식별력을 취득하더라도 무효로 될 수 있다. 정답은 3번입니다. 22번 상표법 제34조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제1항 제13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번 본호에 해당하려면 출원 당시에 선사용 상표가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들에게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어야 하고 출원인이 선사용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여야 한다. 2번 본호의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들에게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다는 것은 일반 수요자를 표준으로 하여 거래의 실정에 따라 인정되는 객관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3번. 본호의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들에게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기 위해서는 선사용 상표에 관한 권리자의 명칭이 구체적으로 알려지는 것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고 권리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더라도 동일하고 일관된 출처로 인식될 수 있으면 충분하다. 4번. 선사용 상표가 양도된 경우 본호의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들에게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상표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선사용 상표에 관한 주지성이 양수인에게 승계되었거나 양수인이 독자적으로 주지성을 획득해야 하며 양도 전의 사용 실적을 고려할 수는 없다. 5번. 본호의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들에게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외국에서의 상표 및 그 사용 상품에 대한 인식과 평가를 참작할 수 있다. 정답은 4번입니다. 23번 상표권의 존속기간과 존속기간 갱신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설정 등록이 있는 날부터 10년이지만 W년씩 갱신하여 영구적 독점이 가능하다. 2번 존속기간 갱신 등록 신청서는 상표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에 존속기간 갱신 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는 상표권의 존속기간이 끝난 후 6개월 이내에 할 수 있다. 3번 상표권이 공유인 경우 공유자는 단독으로 상표권 존속기간 갱신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4번 상표법 제84조 존속기간 갱신 등록 신청 제2항에 따른 기간에 존속기간 갱신 등록 신청을 하면 상표권의 존속기간이 갱신된 것으로 보며 존속기간 갱신 등록은 원등록의 효력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5번 존속기간 갱신 등록 신청에 대해서는 실체 심사를 하지 아니하므로 일상표 일출원 제38조 절차의 보정 제39조 등 상표 등록 출원의 심사에 따른 규정이 준용되지 아니한다. 정답은 5번입니다. 24번 상표권 침해 쟁송 절차 및 침해 여부 판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번 후행 등록 상표인 침해 상표가 일반 수요자에게 인식되어 있어 여건동이 발생하는 경우에 침해 상표에 대한 인식만을 근거로 하여서도 그 상표 사용자를 상대로 한 선행 등록 상표의 상표권에 기초한 침해 금지 또는 손해배상 등의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2번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등록 상표에 명백한 무효 사유가 있어 그 상표권의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항변이 있는 경우 법원은 그 당부를 살피기 위한 전제로 무효 여부에 대해 판단할 수 있으며 무효 사유는 특별히 한정하지 않고 있다. 3번 상표법 제90조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제1항 제3호의 상표권의 효력이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권리범위학 인심판의 판단 대상이 된다. 4번 타인의 등록 상표가 표시된 일회용 필름 용기의 재활용에 있어 그 용기에 새겨진 타인의 상표를 그대로 둔 채 필름만 대체해서 재판매한 경우 상표권은 소진되지 않으므로 상표권 침해가 성립된다. 5번 상표법 제99조 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
선사용권을 근거로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침해 소송에서는 인정될 수 있으나 권리범위 확인 심판에서는 인정될 수 없다. 정답은 1번입니다. 25번 상표법상 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상표권자는 상표법 제98조 특허권 등의 존속기간 만료 후 상표를 사용하는 권리에 따라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에게 그 자의 업무에 관한 상품과 자기의 업무에 관한 상품 간의 혼동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표시를 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2번 상표권자는 상표법 제99조 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 제1항에 따라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가지는 자에게 그 자의 상품과 자기의 상품 간의 출처의 오인이나 혼동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표시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3번 상표법 제223조 동음이 이어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 표장의 표시에 따라 둘 이상의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 표장이 서로 동음이 이어 지리적 표시에 해당하는 경우 각 단체 표장권자와 그 소속 단체원은 지리적 출처에 대하여 수요자가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표시를 등록단체 표장과 함께 사용하여야 한다. 4번 상표법 제223조 동음이 이어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 표장의 표시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번 누구든지 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표 또는 상표 등록 출원을 하지 아니한 상표를 등록 상표 또는 등록 출원 상표인 것 같이 상품에 표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답은 4번입니다. 26번 상표법 제119조 상표 등록의 취소 심판 제1항 제1호의 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번 혼동의 대상이 되는 타인의 상표, 이하 대상 상표가 저명한 경우 대상 상표의 상품과 실사용 상표의 상품이 유사하지 않아도 경제적 결연 관계가 있으면 본호를 적용할 수 있다. 2번 상표권이 이전되는 경우 양도인의 부정사용의 책임은 이전 후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므로 양수인이 스스로 부정사용을 하지 않는 한 본호를 적용할 수 없다. 3번 대상 상표가 식별력이 없는 표장인 경우 실사용 상표와 대상 상표가 유사한 경우라면 출처혼동의 우려가 있으므로 본호를 적용할 수 있다. 4번 본호 규정은 타인의 선등록 상표의 신용의 부당편승을 방지하는 취지이므로 대상 상표가 미등록 또는 후등록 상표인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다. 5번 본호의 고의 요건 판단에 있어 대상 상표가 주지 저명한 상표인 경우에는 그 대상 상표나 그 표장 상품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도 고의의 존재가 추정된다. 정답은 1번입니다. 27번 상표법상 저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번 기역, 이은, 리을 2번 기역, 이은, 미음 3번 기역, 디귿, 리을 4번 이은, 디귿, 미음 5번 디귿, 리을, 미음 정답은 2번입니다. 28번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라 국제등록된 국제출원으로서 대한민국을 지정국으로 지정, 사후 지정을 포함한다. 한 국제출원, 이하 국제상표 등록 출원로이라 한다. 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국내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하는 자는 국제상표 등록 출원으로 자기의 업무 표장을 등록받을 수 있다. 2번 국제상표 등록 출원을 하려는 자가 상표의 부기적 인 부분을 삭제한 경우에는 상표 등록 출원의 요지를 변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번 국제상표 등록 출원을 하려는 자가 상표 등록 출원을 한 경우 증명표장 등록 출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 4번 국제상표 등록 출원을 하려는 자가 둘 이상의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 등록 출원을 한 경우 일정 기간 내에 둘 이상의 상표 등록 출원으로 분할할 수 있다. 5번 국제상표 등록 출원을 하려는 자가 파리협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한 경우에는 최초로 출원한 국가의 정부가 인정하는 상표 등록 출원의 연월일을 적은 서면, 상표 및 지정상품의 등본을 3개월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은 2번입니다.
29번 상표법상 상표가 동일 또는 동일성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유사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은 1번 출원 시의 특례 제47조를 인정받기 위한 출원 상표 판단 시 2번 조약 우선권 주장 제46조의 객체적 요건 충족 판단 시 3번 불사용 취소 심판 제119조 제1항 제3호에서 등록 상표의 사용으로 인정받기 위한 사용 상표 판단 시 4번 타인의 등록 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양도 인도하기 위한 소지 행위가 침해로 보는 행위 제108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시 5번 법정 손해배상 청구 제111조가 인정되기 위한 침해 영역에 관한 요건 판단 시 정답은 4번입니다. 30번 상표법상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정부가 개최하는 박람회에 출품한 상품에 사용한 상표를 그 출품일부터 12개월 이내에 그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 등록 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상표 등록 출원은 그 출품을 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 2번 출원 공고가 있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출원 공고일부터 3개월 내에 거절 이유 등에 해당한다는 것을 이유로 특허청장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3번 상표권자가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상속인이 그 상표권의 이전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표권자가 사망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상표권이 소멸된다. 4번 상표법 제35조 선출원에 해당하는 것을 사유로 하는 상표 등록의 무효 심판은 상표 등록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는 청구할 수 없다. 5번 심판에서 심판관의 제척 또는 기피의 원인은 신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명하여야 한다. 정답은 3번입니다. 31번 디자인 등록 출원료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번 기역, 니은 2번 이은, 디귿 3번 기역, 이은, 디귿 4번 기역, 디귿, 리을 5번 니은, 디귿, 리을 정답은 2번입니다. 32번 부분 디자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부분 디자인에서 부분이란 다른 디자인과 대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하나의 창작 단위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창작 단위로 인정되는 부분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디자인의 정의에 합치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2번 화상의 부분은 화상 디자인의 부분 디자인으로 등록될 수 있다. 3번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은 이 이상의 물품이 한 벌의 물품으로 동시에 사용되는 경우이므로 한 벌의 물품의 부분은 부분 디자인으로 등록될 수 없다. 4번 부분 디자인으로 등록받으려는 부분이 아닌 부분을 보정하여도 등록받으려는 부분의 위치, 크기, 범위가 변경되지 않는다면 디자인 등록 출원의 요지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5번 부분 디자인에 관한 디자인 등록 출원이 있기 전에 그 부분 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 부분을 포함하는 전체 디자인 또는 부분 디자인이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게 된 경우 그 부분 디자인의 출원은 신규성을 상실한다. 정답은 3번입니다. 33번 디자인 보호법상 물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번 디자인의 동일 유사 여부 판단에서 디자인 보호법 시행규칙 소정의 물품 구분표는 디자인 등록 사무의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동종의 물품을 법정한 것이므로 용도와 기능이 상이하고 양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그 결합이 유사하고 서로 섞여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도 비유사 물품으로 보아야 한다. 2번 물품이 디자인 등록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통상의 상태에서 독립된 거래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그것이 부품인 경우에는 다시 호환성을 가져야 하나 이는 반드시 실제 거래사회에서 현실적으로 거래되고 다른 물품과 호환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독립된 거래의 대상 및 호환의 가능성만 있으면 디자인 등록의 대상이 된다. 3번 디자인은 원칙적으로 물품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고 물품과 일체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디자인이 동일 주사하다고 하려면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이 동일 주사하여야 하고 물품의 동일 주사성 여부는 물품의 용도,
기능 등에 비추어 거래 통념상 동의, 유사한 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4번. 하나의 물품 중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둘 이상의 부분에 관한 디자인이 그들 사이에 형태적으로나 기능적으로 일체성이 있어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전체가 일체로서 시각을 통한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 그 등록 출원은 질 디자인에 위배되지 않는다. 5번. 디자인의 구성 중 물품의 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선택 가능한 대체 형상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에 불가결한 형상이 아니므로 이 경우 단순히 기능과 관련된 형상이라는 이유만으로 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에 있어서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은 1번입니다. 34번.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한 벌의 물품의 각 구성 물품이 서로 결합하여 하나의 통일된 형상 모양 또는 관념을 표현하는 경우에는 구성 물품이 조합된 상태의 일조의 도면과 각 구성 물품에 대한 일조식의 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2번. 이 이상의 물품이 한 벌의 물품으로 동시에 사용되는 경우 그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이 한 벌 전체로서 통일성이 있을 때에는 1디자인으로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한 벌의 물품의 구분은 산업통상자원 불형으로 정한다. 3번. 이 이상의 물품, 동종의 물품 포함, 이 한 벌로 동시에 사용된다는 의미는 관념적으로 하나의 사용이 다른 것의 사용을 예상하게 하거나 상거래 관행상 동시에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4번.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 도면을 제출하는 경우 각 구성 물품의 하나의 디자인은 도면이나 3D 모델링 도면으로 표현할 수 있다. 5번. 구성 물품 외에 물품이 포함된 경우에는 한 벌의 물품으로 정해진 물품과 동시에 사용되어야 정당한 한 벌의 물품으로 보기 때문에 한 벌의 태권도복 세트와 같은 전문운동복 세트의 구성 물품에는 보호장구도 포함된다. 정답은 5번입니다. 35번. 디자인보호법 제33조 디자인 등록의 요건 제2항 창작 비용 이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번.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 수법이나 표현 방법에 의해 변경 조합하거나 전용하였음에 불과한 디자인 등과 같이 창작 수준이 낮은 디자인은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어서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없다. 2번.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에는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 각각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은 포함되나 각 호의 디자인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은 포함되지 않는다. 3번. 공지 디자인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나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을 거의 그대로 모방 또는 전용하였거나 이를 부분적으로 변형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불과한 디자인은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없다. 4번. 공지 형태나 주지 형태를 서로 결합하거나 결합된 형태를 변형, 변경 또는 전용한 경우 디자인의 창작 수준을 판단할 때는 공지 디자인의 대상 물품이나 주지 형태에 알려진 분야, 공지 디자인이나 주지 형태의 외관적 특징들의 관련성, 해당 디자인 분야의 일반적 경향 등에 비추어 통상의 디자이너가 용이하게 그와 같은 결합에 이를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 5번. 등록 디자인과 대비되는 디자인이 등록 디자인의 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공지 디자인 또는 이들의 결합에 따라 쉽게 실시할 수 있는 것인 때에는 등록 디자인과 대비할 것도 없이 그 등록 디자인의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정답은 2번입니다. 36번. 디자인 일부 심사 등록 이의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디자인 일부 심사 등록 이의 신청에 관한 심사를 할 때에는 이의 신청인이 신청하지 아니한 등록 디자인에 관하여는 심사할 수 없다. 2번. 심사장은 디자인 일부 심사 등록 이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디자인 일부 심사 등록 이의 신청서 부본을 디자인 일부 심사 등록 이의 신청의 대상이 된 등록 디자인의 디자인권자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3번.
디자인 일부 심사 등록 이의 신청은 의견 진술의 통지 또는 결정 등본이 송달된 후에 취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이의 신청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4번 이의 신청인은 디자인 일부 심사 등록 이의 신청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디자인 일부 심사 등록 이의 신청서에 적은 이유 또는 증거를 보정할 수 있다. 5번 심사관 합의체는 디자인 일부 심사 등록 이의 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이의 신청을 기각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디자인 일부 심사 등록 이의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정답은 3번입니다. 37번 디자인 보호법상 실시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전용 실시권자는 실시사업과 같이 이전하는 경우 또는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 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디자인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전용 실시권을 이전할 수 없다. 2번 기본 디자인의 디자인권이 취소, 포기 또는 무효 심결 등으로 소멸한 경우 그 기본 디자인에 관한 이 이상의 관련 디자인의 전용 실시권을 설정하려면 같은 자에게 함께 설정하여야 한다. 3번 디자인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계약으로 특별히 약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등록 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단독으로 실시할 수 없다. 4번 통상 실시권을 등록한 경우에는 그 등록 후에 디자인권 또는 전용 실시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발생한다. 5번 제100조 선사용에 따른 통상 실시권에 따른 선사용에 의한 통상 실시권은 등록이 없더라도 디자인권 또는 전용 실시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정답은 3번입니다. 38번 디자인 보호법상 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번 특허법과는 달리 디자인 보호법에는 정정 심판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 2번 디자인권 또는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자가 그 공유인 권리에 관하여 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각자 또는 모두가 공동으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3번 하나의 디자인 등록 출원의 물품류 구분 중 이 이상의 물품 또는 이 이상의 물품의 부분에 대하여 디자인이 등록된 경우에는 무효 심판의 대상이 된다. 4번 심판장은 심리 종결을 통지한 후에도 당사자 또는 참가인의 신청에 의하여 심리를 제기할 수 있으나 직권으로는 심리를 제기할 수 없다. 5번 디자인권자는 디자인권이 소멸된 후에도 심판 청구에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권리범위 확인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은 1번입니다. 39번 복수 디자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복수 디자인 등록 출원을 한 자는 디자인 등록 출원의 일부를 1 이상의 새로운 디자인 등록 출원으로 분할하여 출원할 수 있다. 2번 심사관은 복수 디자인 등록 출원로 된 디자인 중 일부 디자인에 대하여 거절 이유를 발견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일부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 등록 결정을 하여야 한다. 3번 제68조 디자인 일부 심사 등록 이의 신청에 따른 디자인 일부 심사 등록 이의 신청을 하는 경우 복수 디자인 등록 주렐로 된 디자인 등록에 대하여는 각 디자인마다 이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4번 심사관은 복수 디자인 등록 출원로 된 디자인 등록이 조약에 위반되어 무효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각 디자인마다 청구하여야 한다. 5번 특허청장의 보완명령에 따라 지정기간 내에 복수 디자인 등록 출원로 된 디자인 중 일부 디자인에 대해 절차 보완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최초의 복수 디자인 등록 출원을 한 때를 복수 디자인 전체의 출원일로 본다. 정답은 5번입니다. 40번 디자인 보호법상 도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디자인 등록 출원인은 최초의 디자인 등록 출원의 요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디자인 등록 출원서의 기재사항, 디자인 등록 출원서에 첨부한 도면의 기재사항이나 사진 또는 견본을 보정할 수 있다. 2번 등록 디자인의 보호 범위는 디자인 등록 출원서의 기재사항 및 그 출원서에 첨부된 도면, 사진 또는 견본과 도면에 적힌 디자인의 설명에 따라 표현된 디자인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3번 특허청을 통한 국제 출원을 하려는 자가 헤이그 협정 제5조
따른 공개연기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제출원서에 도면을 대신하여 산업통상자원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견본을 첨부할 수 있다. 4번. 심사관은 디자인 등록 결정을 할 때에 디자인 등록 출원서 또는 도면에 적힌 사항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디자인 등록 결정 등본이 송달과 함께 그 직권 보정 사항을 디자인 등록 출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5번. 디자인권의 권리범위 확인 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등록 디자인과 대비할 수 있는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정답은 4번입니다.